이번 시간에는 서브쿼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브쿼리는 주제가 좀 많죠? 서브쿼리는 기본적인 서브쿼리 구문에 대한 이해부터 단일행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 다중행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 그리고 상호 연관 서브쿼리에 대한 설명, 스칼라 서브쿼리, 그리고 인라인 뷰, 삼중 쿼리, 그리고 계층형 쿼리 순으로 설명이 됩니다. 내용이 많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브쿼리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예를 들면은 낸시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할 때, 낸시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찾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지름문이 필요해요. 하나는 낸시의 급여가 얼마인지에 대한 지르가 필요하죠. 낸시의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낸시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브쿼리를 이용하면은 이 두 개의 지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쿼리는 셀렉트 문장의 특정한 절에서 내장되어서 실행될 수 있는 셀렉트 문장이에요. 서브쿼리를 사용하면은 간단한 문장을 강력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from 절의 테이블 이름을 기록하고 이 테이블 자체의 데이터에 의존했었는데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테이블의 행을 검색할 때 서브쿼리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구문에는요, where 절에 어떤 수식이 나오기 위해서 연산자와 그리고 한 쌍의 괄호가 있고요. 그 괄호 안에 select 구문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처럼 select 구문이 where 절에 오면은 select 실행 결과가 where 절에 또 다른 연산자와 연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낸시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낸시의 급여가 서브쿼리를 통해서 실행이 돼서 그게 조건절에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실제 낸시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의 이름 그리고 급여를 출력하는 문제를 서브쿼리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셀렉트 구문이 where절에 있죠. 한 쌍에 괄호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셀렉트 구문이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셀렉트 구문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을 해볼게요. 서브쿼리를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마 이렇게 했어야 될 거예요. 먼저 낸시의 급여를 알아야죠. 낸시의 급여를 알고, 그리고 이제 낸시의 급여는 얼마였어요? 12,008이었죠. 그리고 이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려면은 웨어절에 셀러리가 12,008보다 큰 사원의 정보를 출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값을 적었어야 되는데, 사실 요 결과 12,008은 이전 셀렉트 구문을 실행한 결과거든요. 그러면은 이 값 12,008 대신에 셀렉트 문장을 넣어보자 이거죠. 그게 바로 서브쿼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SQL 구문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셀러리가 12,008보다 크다가 아닌 가로 열고 셀렉트 셀러리 프로 줄바꿈해서 쓸게요. 보기 좋아하고. 자, 이렇게 비교되는 값 대신에 소괄호로 SQL 구문을 묶어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외부 셀렉트 문이 실행되기 전에 안쪽에 있는 셀렉트 문이 먼저 실행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바깥 셀렉트 문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요 구문에서 이 부분 파란색 박스 친 부분은 서브 쿼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서브 쿼리를 웨어제로만 쓸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서브 쿼리는 다양하게 올 수 있는데요. 다음은 서브 쿼리가 어디에 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은 서브 쿼리를 작성할 수 있는 곳들이에요. 먼저 셀렉트 절에 서브 쿼리가 올 수 있습니다. 셀렉트 절에 서브 쿼리가 오면은 그것을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프롬 절에 서브 쿼리가 올 수 있는데요. 보통 프롬 절에는 테이블 이름이 오죠. 아직 뒤쪽에 언급된 뷰라는 거의 개념은 안 배웠는데요. 프롬 절에는 테이블 또는 뷰가 오는데 만약에 서브 쿼리가 오면은 프롬 절에서만 잠깐 동안 사용되는 뷰로 간주가 돼서 인라인 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브 쿼리는 웨어제로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빙 절, 오더 바이 절,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은 인서트 업데이트, 그리고 크리에이트 테이블 구문 등에서 쓸 수가 있어요.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서브 쿼리는요, 괄호로 둘러싸여 있어야죠. 소괄호로 둘러싸여져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다른 비교 연산자하고 같이 사용된다면은 서브 쿼리는 비교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브 쿼리에서 두 종류의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단일행 서브 쿼리에는 단일행 연산자, 그 다음에 다중행 서브 쿼리에는 다중행 연산자를 사용해야 된다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서브 쿼리가 한 개의 행을 반환할 때는 한 개의 행값과 비교되는 연산자가 사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행이 반환이 될 때는 여러 개의 행을 비교해 줄 수 있는 연산자가 사용이 돼야 할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요 다음에서는 단일행 서브 쿼리, 그리고 그 다음은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좀 더 강좌를 들으면은 단일행 서브 쿼리, 다중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에서 작성된 낸시의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사원의 이름과 급여를 출력하는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서브 쿼리가 만들어져 있죠. 서브 쿼리에는 한 쌍의 소괄호가 사용되고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그 안에 셀렉트 문장이 있는 거죠. 이 셀렉트 문장은 단일행 서브 쿼리예요. 낸시라는 사원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 서브 쿼리의 결과는 숫자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숫자 하나니까 비교 연산자 중 greater than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낸시라는 사원이 두 명이면은 상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현재는 낸시라는 사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쿼리 문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은 방금 이 서브 쿼리가 한 개의 값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서브 쿼리가 한 개의 행을 반환한 서브 쿼리를 단일행 서브 쿼리라고 하고, 여러 개의 행을 반환한 서브 쿼리를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해요. 그럼 이런 단일행 서브 쿼리 그리고 다중행 서브 쿼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들이 무엇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일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볼게요.